남편,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. 잠시 출장을 갔던 남편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남편의 왼손 약지에 못 보던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요. 여성은 이를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당합니다. 출장을 떠났던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사방 가족께서 직접 좀 전해주신 제보 사연입니다. 양 변호사님, 30년 전 우연히 남편과 만나셨다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30년 전이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나의 정말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그때 남편 짓 됐던 사람이 따라와서 결국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를 했고 뭐 없는 시간 만나러 한국에 온다 이렇게까지 뭐 지고지선한 수뇌부를 처음엔 보여줘서 결국 진짜 결혼을 했고 남편 나라로까지 이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. 지금은 남아메리카에 가서 잘 알고 있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요. 그렇죠. 남아메리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막연한 느낌이었을 거예요. 근데 남편이 정말 입만 열면 거기 가면 수영장 딸린 호화로운 저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아내를 맞아준 것은 컨테이너 하우스였습니다. 아,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서 믿고 따라갔더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집을 살림을 차려놓고 있더라. 네, 알고 보니 완전 사기 결혼이었습니다. 여성이 따지니까요. 이 남편은 큰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 직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팔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거짓말을 한 거죠. 이외에도 남편은 사업이 바쁜 적 출근하면서 회피를 했는데 이것도 이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던 시부모님 집에서 매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평생 단 한 번도 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. 여성이 뒤늦게 사기 결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또 지인도 한 명 없던 외국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결국 여성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혼자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. 네. 사업이 잘 돼서 한국에 뭐 집과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. 자, 무려 30년 전 남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사기 결혼이라는 걸 안 후에 여성도 수차례 이혼을 결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실제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제가 계속 헤어질 결심을 여러 차례 할 때마다 지금 너는 아이를 데려갈 수 없고 네가 지금 나가면 넌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어.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올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만 계속 갇혀서 지낸 거예요.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. 자, 남편의 협박에 이혼을 포기하고 그렇게 견뎌냈습니다. 긴 세월을. 자, 어느덧 큰딸은 성인이 됐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. 남편이 6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여성한테 손을 벌리면서 출장을 핑계로 외박도 일삼았다고 합니다. 어느 날 출장을 다녀왔는데 왠지 그 결혼 반지, 다른 반지를 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왜냐, 왜 다른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냐 물어보니까 행운의 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거추장스럽다고, 결혼 반지는 안 낀다고. 근데 여성은 약간 눈치를 좀 챘던 것 같아요. 바람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직감을 하긴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고 하고요. 그렇지만 얼마 뒤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. 많은 불륜 증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. 따로 문제가 있습니다.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. 예.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60대 남편하고 바람이 난 여성이 20대 젊은 외국 여성이었다고 합니다. 참, 남편이 60대인데 그 바람난 외국인 여성 이게 가능해요? 아, 네, 진짜 딸뻘도 아니고 손녀뻘하고 바람이 난 거죠.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내연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 내연녀랑 통화를 했는데 내연녀 너무너무 놀라면서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당연히 몰랐고 60대잖아요. 근데 이 남편을 30대로 알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60년대생인데 80년대생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외국 여자니까 아마 아시아 남성의 그 나이 느낌을 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이 부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 남편 평생 백수였고 그 남이 60대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놀랍다. 그래서 자기 결혼하려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다 소개를 했고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한테도 돈도 빌려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
그래서 이 여성이 너무 충격받고 내연녀도 충격을 받았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그 내연녀하고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? 이 내연녀의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. 우리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. 아,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 제보자 사연자분께 그 남편의 얼굴 사진을 좀 받아서 봤어요. 근데 진짜 뭐 되게 멋쟁이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. 평소에도. 네. 자, 백단이 아나운서 근데 야, 세상에 스스로 이렇게 생을 저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? 네, 여성도 거의 실신할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. 근데 이 남편은 내연녀의 죽음이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. 너 때문에 죽은 거다, 너가 살인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한 건데요. 자녀들 앞에서 여성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. 당시 대학생 또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도 이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고요. 결국 여성은 남편을 신고하고 이혼 신청을 했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. 하지만 남편은 몰래 집에 들어와서는 자녀들을 놀래키고 심지어 엄마 어딨냐 이 아내를 찾으면서 그 욕설까지 했습니다. 그러다가 남편이 진짜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됐는지 한국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. 아니, 양 변호사님 무슨 소리예요, 이게? 그러니까 한국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있고 그 남아메리카에서도 국적이 있는데 또 이 그 아내분이 뭔가 그 재산이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열심히 남아메리카에서 노력을 해서 한국에 다 가지고 있답니다. 근데 명의를 또 남편 명의로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남편이 참 이 제보자에 따르면 참 뻔뻔한 게 이거 뭐 아이들 그 친권이면 양육권 네가 다 가져라. 근데 재산은 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재산은 다 내 거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도대체 누가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상황인지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보를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바람피고 폭력까지 일삼은 이중국적 남편, 지금 한국으로 도망친 이 남편 어떻게 해야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셨는데, 자, 일단 뭐 교수님부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뭐 이 남성의 아주 이 병이 깊다. 기본적으로는 사기꾼이죠.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. 부인한테나 내언니한테 똑같이 했어요. 뭐 이상형이다, 결혼하자, 집도 크다, 돈도 많다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정말로 심각한 나르시스트입니다. 자기 뭐 딸들도 다 버리고 부인도 내언녀도 뭐 내언녀가 죽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거죠. 지금도 이런 60대 남아메리카에서 사업했던 이 사람 지금도 어디 사인가에서는 또 사기를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박 변호사님, 예. 이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예, 지금 이게 이혼 소송이 두 군데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.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아마 등록을 혼인 신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. 한국에서도 재산들 남편 명의 재산들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.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? 네, 많은 분들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. JHK님 전형적인 바람둥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비상비상님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.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.